안녕하십니까. 육회, 상회, 통회, 삼회입니다. 자, 영어의 비법. 고등학생의 내신 영어 공부법. 자, 여러분 불쌍한 세대입니다. 선생님이 어릴 적에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이면 친구들과 산으로 들르러 놀러 다니고요. 그죠? 참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외박을 방학이 30일이면 한 20일도 하고 말이죠. 막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나래를, 그죠? 낭만을, 시를 쓰러 다니고 말이죠. 들로 계곡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놈의 내신, 중간기말, 또 모의고사, 중간중간, 짱나. 그래서 위에 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참 괴롭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참 안타까움,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하튼 간에 어쩌겠습니까? 기성세대 어른들이 제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개떡 같지만 여러분들이 또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내신, 수행평가, 모의고사, 수능. 아하, 짜증나. 그죠? 수능 한 번 더 결정 날 수 있으면, 저학년 때 많이 놀기도 하면서, 그죠? 공부할 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자,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학생도 있고, 혹은 아니면 중등부, 초등부 어머님들, 또 학생도 들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중등부 때, 또 초등부 때 어떻게 얘를 공부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모 여고의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시험 범위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모의고사가 2개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한 3개, 4개가씩 들어가고요. 또 부교재도 들어가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3, 고2인데도, 고3의 어려운 문제들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그런 학교인데, 좀 난이도가 있는 학교들은 시험 경향을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는 이렇게 하죠.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문법상 잘못된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줄 그어놓는다든지, 5개, 그죠? 이렇게 밑줄 그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이 중에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거만 봐서 고르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아무 밑줄도 없고 단서도 없이 그냥 문장을 주고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을 2개 고르시오. 혹은 3개 고르시오. 몇 점? 6점입니다. 여러분 100점 만점에서 6점이면 엄청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참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었고 그 지문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시험인데 시간이 막 부족한 거예요. 왜? 다 읽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 유형이 2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크게 3가지죠. 포기한 학생. 그 다음, 교과서의 그 많은 범위를 모르면서 외우는 학생. 그 다음, 소수가 그 문장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학생. 이렇게 3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뭐하는 학생? 포기한 학생. 무조건 암기하는 학생, 문장을 구조 분석을 하는 학생, 아주 소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적죠.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이거보다 더 적죠. 대부분 학생들이 뭐 합니까? 외웁니다. 암기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암기가, 뒷페이지에서 얘기하겠지만, 암기가 좋지 않습니다. 외국어니까 모방이니까 암기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최고죠. 그렇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잘못된 부분이 뭘까요? 지금 봐볼까요? 그렇네요. 이 much가 틀렸습니다. 이것이 more로 바뀌어야 됩니다. then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보다. 그래서 much가 아니라 비교급 more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 whom이 아니라 얘가 m이 빠진 who로 바뀌어야 됩니다. 후로.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이 told에 주어가 없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자, 이런 걸 삽입된 dislike에 주어가 없는 겁니다. dislike에.
they were told 이게 사유된 주둥이라고 하는데 관계사, 문법에서 관계사 파트에서 아주 제일 애들이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whom을 who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학생 얼마 안 됩니다. 알겠어? 자, 요렇게 문제를 묻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자, 여고가 아니라 무슨 남자 고등학교인데 아래에 이 단어들을 주고 이것을 한글에 맞게 배열하시옵니다. 여러분, 학교 영어는 구닥다리 영어, 구식 영어고, 그 다음 밖에서 배우는 회화 표현들은 회화 영어는 좋은 영어냐?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 영어를 쓸 때 브로큰 잉글리시, 말은 안 되는데 말이죠. 그죠? 슬랭 같은 표현들을 쓰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죠? 또, 품이 없는 말하는 거 원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 뭐냐면, 교과서, 학교의 영어는 뭐냐면 정확성, 포멀한 영어, 품이 있는 영어, 격식이 있는 영어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왜 한글을 생각하느냐? 이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다른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한글을 생각 안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왜 한글을 생각해? 바로 영어 나와야지.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사입니다. 마케팅이에요. 알겠죠? 뭐냐?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들한테는 영어를 말하고자 하면 일단 먼저 한글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계속 연습하게 되면 이 시간 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영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학습자들은 이 시간 격차가 생기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시험은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를 비교 대조. 한글과 영어를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신할 때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요렇게 해야 됩니다. 내신하는 방법 요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쭉 단어가 있는데 말이죠. 일단 먼저 한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혹은 어디서 시작된지 간에 이랬습니다. 자, 콤마가 찍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풍족함을 나누는 전통은 계속 존속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부분, 콤마 이 앞에 부분은 부사입니다. 지금 문법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빨리 어떻게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지만 설명할게요. 자, 이렇든지 간에 자, 이 전체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혹은 어디서 시작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앞에 이 전체가 뭐야? 이 뒤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고 있죠. 풍족함을 나누는 전통은 이게 대빵주어 주절이네요. 주어네요. 그죠? 전통은 계속 존속되고 있다. 동사가 뭡니까? 계속 존속되고 있다. 선생님, 존속되고가 있다가 동사가 있네요. 계속은, 여러분, 계속의 분사가 뭐죠? 계속의 분사? 우리말로 하면? 그는 달린다. 문장 완벽하죠? 달린다. 그는 달린다. 문장 안전, 불안전? 안전하죠? 계속. 달린다는 표현이 부사 같죠? 그렇죠. 계속은 한글에서 보면 부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계속이라는 부사가 없습니다. 자, 뭐가 있냐? continue, 계속하다는 동사가 있네요. 알겠죠? 이런 차이점을 봐야 돼요. 계속하다. 여러분, 우리 피자, 잉그래머에서 피자 잉글을 배우는 학생들은요, 자타공을 합니다. 자,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를 보입니다. 자, 뭐뭐를 계속한다 말이 되죠. 뭐뭐를 계속한다 말이 됩니다. 율독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해야겠죠. 타동사에 대해 목적어가 온다. 선생님 목이 타들어가. 그럼 목적어 동그라미. 목적어 보이냐? 선생님의 신체는 영어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알겠죠? 목이 타들어가. 그럼 뭐가 나온다? 목적어 나옵니다. 목적어 동그라미. 컨트리한 동사는 타동사구나. 뭐뭐를 시작한다 말이 되죠. 타 뒤에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한다? 존속되고 있다. 선생님, 존속되다? 이거 되어진다? 수동 아닙니까? 되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exist라는 단어는 일형식 동사로서, 여러분, 수동태가 안 됩니다. 일형식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건 뭡니까?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게 수동태 아닙니까? 얘는, 존재한다, 존재되어진다, 존속되고 있다. 마치 수동이 될 것 같지만, 수동이 안 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continue라는 동사가 exist를 갖다가 목적으로 가지려면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 to를 쓰면 명형부.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 to를 쓰면 명형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은 계속 존속되고 있다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전통이 뭐죠? tradition. 전통, 그죠? tradition. 그죠? 전통은 존속된다. 계속 뭐한다? continue to exist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지. 알겠지?
물론 답을 하나 보겠지만, 그러면 이 이하가 주절입니다. 근데 이 앞에는 뭐냐면, 이 앞에는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는 게 뭡니까?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는 이렇게, 우린 피자 잉글리시라고 하는 얘가 피자 한 조각씩 공부합니다. 얘는 부사절이고요. 얘는 부사구입니다. 절에서 구가 생기는데, 부사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떻게 혹은 어디서 시작되었든 간에, 이 간에라는 게 뭐예요? 어떤 뜻이 간에, 어떻든 간에, 어떨지라도 이런 얘기죠. 뭐뭘지라도,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어디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지라도가 뭡니까? 지라도가 no matter를 쓰는 거죠. 그죠?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혹은 어디서. 자, 혹은 오어인데, 오 어디 있습니까? 오 여기 있네요. 그죠? 오 여기 있네. 자, 어떻게와 어디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주어입니다. 그것이 주어고요. 그죠? 자, 어디서 시작되었다. 얘를 자동사로 썼네요. 그죠? 시작하다. 자,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동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를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however 압니까? however가 어떻게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의 부사 접속사처럼 사용됩니다. 원래는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지만 말이지. 알겠죠? 부사 접속사처럼 사용됩니다. however. 근데 however를 강조할 때 no matter how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피자에서는 다 배웁니다. no matter how. 자, 어디면 no matter where. 어디서 뭐뭐 할지라도, 얼마나 뭐뭐 할지라도 no matter how. 어디서 뭐뭐 할지라도 no matter where. 당신이 눈을 감을 때마다 whenever you close eye, whenever you close eye. 나를 생각해 주세요. whenever you close eye. 알겠죠? 자, 그럼 봐보자. 얘는 부사구나. 알겠죠? 부사구나.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지라도 뭐뭐 같은 간에 부사절 먼저 썼는데, 자, no matter. 그 다음에 how가 오겠죠? 그죠? 자, no 갑니다. 그 다음에 matter 갑니다. 그 다음 no matter, how 갑니다. how. 그 다음에 혹은 했습니다. how가 어떻게고요. 그 다음 어디서가 나왔습니다. 자, where 어디 갔죠? where가 있네요. no matter or, no matter where. 알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그것이 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 접사도 절이기 때문에 주어동사 있는 거예요. it 그 다음에 continue 되겠네요. 시작된다. 그죠? it continue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콤마 찍어주는 여기까지가 다 부사절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을지라도 됐든 간에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풍족함을 나누는 전통을 했습니다. 전통은 영어로 tradition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누는 했습니다. 니은 붙었습니다. 니은은 형용사죠. 전통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눈다 했는데, 풍족함을 나눈대요. 자, 나눈다, 자타. 뭐뭐를 나눈다. 타동사네요. 나누다가 VT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풍족함이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동사, 목적어? 이걸 갖다가 형용사로 나타내는 방법. 여러분, 동사, 형용사 나타내는 방법. 투부정사,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또 나눈다 하면 sharing 이건데 이걸 갖다가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전치사 of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한번 쓰고 봐줄게. 자, 뭐냐면 전통을 했는데 주어를 했는데 더를 쓴 이유는 the tradition of sharing 그 다음 prosperity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 전통은 전통인데 그 전통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전명이 수식부가 오면서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겁니다. 한정되죠. 그러니까 전통이 막연한 전통이 아니라 번영은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관사를 안 써준 거야. 자, 공유한다. 뭘 공유한다? 전통, 번영을 서로 나누어 잘 사는 것을 그런다. 동명사입니다. 현재분사가 아니라 전명은 우리 피자에 배웁니다. 전명, 형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전명. 그래서 전명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전체가 트로디션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내가 살고 있는 집. 집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죠? 막연한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관사 덜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그 번성이 아니라 그냥 번성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추상명사로. 번성을 공유하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주어입니다. 그죠? 계속 존속되고 있다. 이건 아까 했네요. 그죠? 자, continue가 동사고요. 그 다음 to 부정사 써서 exist 썼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이 문장의 대빵 주어고요. 그 다음에 continue.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sharing 뒤에 혹시 prosperity, 번영이라는 단어 못 온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문장을 한번 쫙 보면 가운데 뭐가 있니? 가운데. 동사가 있죠. 그죠? 왼쪽을 딱 보면 뭐가 있어? 왼쪽을 보면 주어가 있어요. 오른쪽을 딱 보면 뭐가 있어요?
목적어나 뭐 보어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왼쪽 오른쪽 아무데나 올 수 있는 게 뭐죠? 부사 같은 거. 즉 동사는 문장의 중심입니다.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야. 그래서 왼쪽에는 주어나 혹은 오른쪽에는 보어나 목적어나 혹은 양쪽에 부사 같은 걸 막 가질 수 있는 게 동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share, 공유하다, 자타. 뭐뭐를 공유하다 말이 되네? 뭐뭐를 목적어지. 아하, 얘는 동명사지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있는 거구나,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명사는 얘라고만 하지만 얘가 목적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덩어리가 동명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오는데 이 덩어리가 이렇게 묶어지는 거 알겠죠? 여기서부터 쉐어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풍족함을이라고 했고요. 나눈다 했는데 니은이 왜 붙었냐면 전명, 동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명, 형부 이런 거 합니다. 랩을 추면서 알겠지? 아하. 자, 나누는 전통은 주어죠. 그죠? 아하. 이런 게 만약에 이런 내신 범위에 이런 구문이 있다 그러면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구조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조 분석하면 이걸 외우는데 엄청 쉽습니다. 한번 잠깐 외워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주어입니다. 자, 이거 how, where가 뭐냐, 왜 어떻게 하냐, 그거는 좀 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뭐뭐일지라도, 당신이 누구일지라도 하면 뭘까요? No matter who. 당신이 어디 있을지라도, no matter where you are. 알겠죠? 알겠습니까? 당신 무엇을 좋아할지라도 no matter what you like 이렇게 할 수 있단 말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 같은 걸 앞에 같이 빼죠. 그죠? 자, no matter how or where it started. 그죠? 자, 그것이 어떻게 또 어디서 시작했을지라도 어떻게 했든 간에 서로 번영을 서로 나눠주고 공유하는 것이 그죠? 자, 전통, 뭐의 전통? 자, 번영을 서로 나눠주는 어떤 공유해주는 어떤 그 전통은 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걸 지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글을 보면서 외워보겠습니다. 구조를 알았습니다. 아하, 뭐뭐든 간에. 자, 주어가 그것이고요. 어떻게, 어디서 시작된다. No matter how or where. 자, 그것이 주어입니다. It started. 그죠? 끝났고요. 풍족함을 나누는 전통은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이 주어네요. 그런데 꾸밈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죠. The tradition. 그죠? 그 다음에 풍족함을 나눈다면 share prosperity 이렇게 되겠습니다. share prosperity 그죠? 풍족함을 나눈다. 그런데 제가 얘를 형사로 한 전치사 of을 쓰면서 of sharing prosperity 그죠? 그 다음 계속된다. continue 존속된다. to exist 그죠? 아하, 요렇게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외우면 마구자를 외우지 않고 암기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시험 범위의 모든 지문을 암기한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중등 과정에서 부터 내신 시험 때 영어를 본문을 암기하는 것을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1학년 때는 시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 가면서부터 포기합니다. 못 외워. 그러면서 내신 성적이 막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 보세요. 중학교 때 사실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영어가 전체 영어에 필요한 거에 90%가 다 나옵니다. 90%가 다 나옵니다. 중학교 때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어려운 개념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학원들에서. 그리고 이걸 이해 못했다고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원장한테 혼나요. 그죠? 진도 못 나가니까. 저는 그러지 않지만 안 되면 계속 반복시키지만 자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학원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점수. 중학교는 모의고사 높잖아요. 그죠? 점수입니다. 내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본문을 암기시키는 거. 이해 못했지만 본문을 암기시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아마 부모님들이 기억할 거예요. 누구는 말이야. 그 과외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영어를 잘하는데 어떻게? 중학교 교과서를 몇 권을 달달달달 외웠대. 달달달 외웠대. 암기. 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 우리 인구 중에서 그렇게 교과서를 혼자 반복적으로 계속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런 의지와 노력을 결심을 갖는 학생은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합니다.
실현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의 학습법이 되지 못합니다. 언어는 창조가 아니고 모방이기 때문에 암기가 최고입니다. 암기가 최고입니다. 만약에 문장을 매일마다 일정량을 계속 암기할 수 있다. 그러면 학원도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원은 대부분의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애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여러 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익숙한 무조건 암기를 하게 되면 내신 시험 기간에만 암기한단 말이야.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암기가, 선생님도 암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알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했단 말이야. 꾸준히. 구절 분석하면서 하겠죠. 내신 기간만 암기하는 것은 뭐다? 결국 독이 됩니다. 왜냐면 영어를 이렇게 그냥 시험 때만 암기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와서도 계속 그런단 말이지. 지문이 어려워지는데도 이해 못하는데도 외운단 말이지. 매일 하면 상관없습니다. 매일 학생이라면 매일 문장을 암기할 학생이라면 어떤 학습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암기해서 그럼 설사 암기해서 잘 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 영어 지문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는데 이게 못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너무 많아. 그 또 내용도 어려워. 단어도 어려워. 이게 못 외워요. 못 외워.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외웠어.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 기회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었다면 다른 과목이 수학 어려운데 거기에 더 내가 투자할 수 있었는데 즉 암기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설사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사실은 실패한 거죠.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알겠어?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자, 뒤에 보겠습니다. 공부한 경우에도 시험을 망치는 무엇일까? 공부를 했어요. 자, 뭐냐? 기본 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점자들의 수기를 읽어보세요. 만점자들의 수기. 명문대 실력을 봐서 점수가 고득점을 맞아서 대학을 제대로 수시 말고 입학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빨랑빨랑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은 불문율입니다. 불문율입니다. 시대 상황을 막론하고 말이죠.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빨리가 아닙니다. 기본 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사실은 이런 정도가 배워져 야 되는 거예요. 와우, 팔품사, 일형수도 오문형, 준동사, 투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간접문 이런 파트 적어도 이런 5가지 정도. 근데 이것이 중학교 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안 되고 심지어 고3도 말이죠. 이 쉬운 개념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가 어려운 거고 한글과 영어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내신의 문제를 2가지를 봤습니다. 2가지를 봤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내신에서 고배점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문법 문제네요. 그죠? 다음 밑줄, 지문에서 잘못된 걸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배점 6점. 그죠? 와.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죠? 이 2개로 내신이 결정됩니다. 이 2개로 내신이 결정됩니다. 와우. 그러면 우리가 내신 시험 공부 잘하기 위해서 시험 잘 마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서술형이라는 건 뭡니까? 문장의 구조, 순서, 규칙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아하. 그러면 선생님,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 똑같습니다. 자, 봐볼게요. 여러분, 내신과 수능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은 뭐냐? 내신과 수능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은 여러분 첫 번째, 자, 구조 분석을 선행한 뒤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30% 에너지를 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조금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자 잉글리시 뭐 1.0, 2.0, 3.0 인문, 3.0 있습니다. 3.0 인문, 3.0 있죠. 그죠? 근데 3.0 인문은 인문 파트이고 3.0을 반복한 학생들은 내신 시험 때 그걸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암기하지만 대부분이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계속 모르고 암기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분석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또 해봅니다. 3번 정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분석하면 서술형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영어에 대한 이해를 잡고 그다음 한글과 영어를 비교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에서는 암기할 때 암기하는 것보다 30% 에너지로
영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영어의 체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자, 내신은 꼼꼼히 보는 나무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거. 수능은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연습인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니까 분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봐봅니다. 이렇습니다. 수능에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한두 문제입니다. 그죠? 또 2등급, 3등급 구분짓는 점은 세 문제, 네 문제 혹은 다섯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두세 문제가 중요한데 두 문제나 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수능에서 어려운 단어는 일단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조가 어렵습니다.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그죠?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또 거기다 내용까지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내신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죠? 꼼꼼하게. 수능은 속도를 좀 필요로 하죠. 계속 연습하면, 그죠?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두세 문제는 뭐예요? 구조가 복잡해요. 즉, 꼼꼼히 볼 수 있는 연습이 돼 있는 학생, 정확하게 보는 연습이 돼 있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단순히 점수만 나오겠다고 문장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꼼꼼히 하고, 그죠? 모의 살 땐 속도를 내서 쭉쭉쭉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내신도 평소의 실력으로 결정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내신도 평소의 실력이 결정짓습니다. 내신 시험 기간 닥쳐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다섯 번째, 영어 공부에 그럼 영역별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단어가 무조건 중요하죠. 전체 영역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단어만 갖고 되는 건 아니야겠죠. 다른 영어의 비법 강의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이죠. 독해를 중시합니다. 왜? 독해 문제가 많으니까, 그지? 그렇지만 이건 바보예요. 독해 문제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문법 구조 규칙에 의해서 순서가 막 뒤틀려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독해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문법 구조를 좀 등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단어를 제일 중시하고, 두 번째, 문법 구조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풀이하면서 적용하는 수준이요. 이건 적용 단계예요. 적용. 알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가 내신을 잘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모든 공부의 원리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충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어 비법에서도 또 잘 들어보고 선생님 말대로, 알겠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길 빕니다. 믿습니다. 바이바이.